반갑습니다. 뉴욕 캐드리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코리아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뮤직, 푸드, 컬처에 대한 많은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아시아권에서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한류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K라는 K-뷰티, K-푸드, K-뮤직이란 앞에 K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각 나라마다의 문화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접하지 않고 관심이 아직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생각을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제일 가까운 나라라고 하는 일본 그리고 중국만 가도 정말 가까운 나라고 문화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서로 있었던 그러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젓가락질 하나가 틀리고요. 생각하는 도로의 구조, 운전하는 것 자체도 많이 틀리죠. 음식을 먹는 습관도 틀립니다. 매운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강도도 틀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낙지를 혐오하는 전 세계 사람들인 그런 시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낙지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둘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비둘기를 먹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깻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깻잎 안 먹죠.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의 내용은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이 문화와 서열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말투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Respectation words라 그래서 존댓말이라는 개념 그리고 반말이라는 슬랭이 아니라 반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형, 누나, 오빠, 언니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인분들이 동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에 이제 네일 살롱, 헤어 살롱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남미 쪽의 분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동화가 돼서 일을 합니다. 일하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언니 하는 호칭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어느 순간에서 우리는 오빠, 언니, 나이 차이만 지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 혈연 지연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누나, 오빠, 언니, 형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거 관계가 좀 이상한데 남자끼리 호칭이 좀 이상해 라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나이에 덜 신경 쓰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거나 직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r., Mrs., Miss라는 사용을 쓰죠. 그리고 앞에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건방지게 이름 부릅니까? 안 됩니다. 뒤에는 이름을 부리는 경우는 님자를 꼭 부르죠. 존댓말과 반말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적응이 처음에 하기가 힘들고 관계성에 있어서 왜 오빠라고 하지? 나의 릴레이션십, 즉 혈연 관계에 있어서의 내 친오빠도 아니고 내 친오빠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케빈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거 틀리지? 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열 의식입니다. 한 살이라도 차이가 나면 술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너 오늘서부터 형이라고 해. 선배라는 말 너무 걸끄럽지 않아? 거리감 있어. 형이라고 해. 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때로는 사돈관계에서 상당히 가까운 사돈관계에서는 친밀도가 있는 경우에 언니라고 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 그런 관계도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이런 관계. 두 번째로는 밥 먹었냐라는 안부를 묻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 안부처럼 인사를 하죠 우리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밥 먹었어? 라고 인사하면 상당히 이거 아니야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hi 이런 정도의 인사를 할 텐데 한국에서는 의뢰의 인사에 대해서 공손하고 관심을 갖는 친근함의 관계 속에서 식사하셨어요? 아유 조반 드셨어요? 어떻게 오늘
식사는 거르지 않으셨고요. 뭐 바쁘지 않았냐라고 묻는 때에 우리는 식사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인사말이 상당히 다르죠. 근데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왜 인사 플러스 밥? 이건 이 꼴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빠른 음식의 또 행동에 있어서의 속도입니다. 식사 속도. 그리고 국물을 떠먹는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빨리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뭐 30분에서 적게는 많게는 뭐 2시간을 준비하는데 밥 먹는 시간은 보통 한 10분, 15분 그렇습니다.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밥 먹는 시간은 한 10분이면 됩니다. 어떤 식당인 경우에는 백반 같은 경우를 파는 식당은 오히려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들보다 더 빨리 나옵니다. 입구를 들어가는 순간 벌써 밥이 딱 나옵니다. 반찬이랑. 그리고 국물이나 찌개를 함께 떠먹는 문화. 우리나라밖에 없죠.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는 문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숟가락 사용하는 나라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젓가락을 많이 쓰죠. 이제는 밥을 먹을 때에도 밥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씁니다. 그런데 국물은 찌개는 그래도 숟가락을 쓰죠. 젓가락으로 드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요즘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찌개 하나 딱 끓이면 뭐 한 3사람에서 술 한잔 먹으면 숟가락이 다 같이 들어가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각각 앞접시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따로 떠먹기는 합니다만 이 떠먹는 문화 한간에 한국 사람들의 이 쌀을 씻고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위생적이야.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왜? 쌀을 우리는 씻습니다. 한 번만 씻나요? 예. 하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쌀뜨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냥 하얀 물이 없을 때까지 한 4-5번 이상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합니다. 밥을 하고 나서 내 나름대로는 밥이 좀 안 넘어가는 것 같고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에 말아 먹습니다. 또 때때로는 밥을 다 먹고 물을 부어서 숭늉으로 먹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쌀을 가지고 몇 번을 물을 헹궈서 물에서 떠먹는지는 모릅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천천히 식사하면서 대화를 즐기는 분위기가 많고 밥을 먹으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자리가 식사하자 그러면 편한 자리의 모습으로 됩니다. 개인 접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식사할 때에는 식사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로 해야 되나요? 차 한잔 마시면서 떠들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식을 먹으면서 떠들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술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떠들어야 됩니다. 근데 밥 먹는 속도만큼은 정말 초스피드입니다. 예, 빨리빨리라고 남을 욕하지만 나도 빨리빨리 먹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킨십과 개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들끼리 팔짱을 끼는 거, 여성분들은 아주 편안한 관계성을 생각합니다. 뭐 남녀가 끼는 건 연인 관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쟤네들 사귄 지 얼마 안 돼. 쟤네들 만난 지 한 3-4개월밖에 안 돼. 팔짱 낀 거 보니까 뭐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지만 팔짱을 끼는 모습 사실 대한민국에서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언니 하면서 달려와서 팔짱 딱 끼고 그죠? 오빠 하면서 와서 팔짱을 딱 끼고 손을 잡는 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친한 사이라도 팔짱 끼나요? 안 낍니다. 생각보다 스킨십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줄을 서 있을 때도 한국은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왜? 바짝바짝 붙어줘야 우리가 유명한 음식들 가보면 상당히 줄을 웨이팅을 합니다. 웨이팅 리스트를 보통 40분, 1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요새는 많습니다. 먹방이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맛있는 집을 갔을 경우는 줄 서서 먹습니다. 한참 이제 대방어가 유행할 때는 보통 2-3시간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홍대 앞에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바짝바짝 줄 서 있는 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인 경우에는 이 거리 두기라는 게 보통 있죠. 최소한 뭐 한 3피트.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는 6피트도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러한 문화들. 미국에서는 개인 공간이라는
퍼스널 스페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리를 두는 편이죠. 사실 오피스에서 책상과 책상 사이에 칸막이를 두는 문화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한 부분처럼 개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자리 문화입니다. 그리고 원샷 문화. 요즘에 원샷 말고도 소맥 문화가 있죠. 한국에서는 술을 따를 때 어른들한테나 또 어른이 아니거나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좀 불편한 관계, 동갑이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말을 트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성에서는 두 손으로 술을 따르죠. 그리고 공손하게 술을 따릅니다. 요즘에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소주잔에다 소주를 예전에 우리 꼰대 세대들은 가득 딸죠. 근데 요즘에 한 3분의 2조차 안 땁니다. 한 반 정도 술을 따라줍니다. 만약에 거의 소주잔이 다 달게 따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는 한국을 자주 가게 되면 술자석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그게 습관이 돼서 술을 거의 가득 달라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상대방 친구들도. 우리는 어른들한테 술을 배워야 된다 그러고 아버지 또 할아버지한테 술자석의 술 문화나 술 예절을 배우죠. 고개를 돌려서 마십니다. 예절이죠. 근데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 신경 쓰나요? 아니죠. 담배도 맛담배는 기본입니다. 술, 와인 한 잔을 마셔도 또 병맥주를 들고 다니면서 마셔도 그냥 이건 물입니다. 보리음료 마시는 겁니다. 또 원샷을 강요하는 분위기. 사실 원샷은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도 있고 또 러시아 쪽에도 있고 일부 국가들도 이 원샷 문화는 있습니다. 명칭만 들을 뿐이죠. 미국인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게 대한민국의 고유의 어떤 문화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샷이라는 거에 대한 즐거움, 딱 술 한 잔 마시고 원샷 하고 나서 머리에다가 딱딱딱딱 털어서 소주나 이 알코올이 한 방울도 안 나와야지 제대로 마셨다라는 원샷 분위기.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조용한 문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조용히 있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된 문화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귀에도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나 연세 드신 시니어분들, 어르신분들이나 순이야, 나 지금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5분 만에 기다려. 금방 갈 거야.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것도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지갑형 핸드폰을 그냥 얼굴에다 탁 갖다 치면서 대면서 통화하죠. 미국에서는 전화를 하거나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많습니다. 우리는 KTX만 타도 전동차,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객실 안에서는 핸드폰 못 쓰게 합니다. 예절적으로. 그래서 중간 통로 속에 가서 핸드폰 하라고 얘기하죠. 그런 문화가 좀 사실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문화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눈치 문화입니다. 한국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눈치이란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너 눈치 없어? 눈치가 없으니까 코치도 없네. 눈치가 있어야 성공해. 에이, 눈치 빠른 놈. 이런 눈치 중요합니다. 왜? 간접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치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간접 문화가 또 형성이 된 거죠. 근데 미국은 개인 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굳이 분위기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직설화법, 직접적인 대화 방법, 빙빙 돌리지 말고 그래서 본론이 뭔데 이게 미국 문화이기도 합니다. 서양 문화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다이렉트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이러면 건방지죠. 내가 차 띄고 포 띄고 얘기할게. 내 생각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뭐라고 감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덟 번째, 강한 집단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our, we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가족, 학교, 회사 등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입니다. 그러면 와이프, 남편이 여러 명인가? 우리 와이프, 내 와이프보다는 우리 와이프.
말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 많아요. 아직도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아빠 보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로가 돼버렸는데 우리라는 개념이 많죠. 근데 my phone, my house, my mom, my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집단주의 문화이죠.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라 강한 집단주의 문화. 어떻게 보면 강한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상당히 협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필이 되고 있고요. 이 강한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그 작은 땅덩어리의 대한민국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외세의 침략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많았었던 나라가 아닌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거의 침략을 받은 나라, 공격을 받은 나라. 전쟁은 물론 광개토대왕 때 이제 발해나 고구려를 따지고 보면 공격도 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는 공격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집단주의 문화, 이 말 표현이 나쁘게만 들을 게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해서 my opinion, my choice, 내 의견, 내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도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오늘 김치찌개 먹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너 뭐 먹고 싶어? 우리 오늘 피자 먹을까? 이러죠.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가요? I want this. 나 이거 원해. I will take this.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진로 결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야, 너 이번에 내신 2등급 받았는데 너 서울에 있는 학교 못 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 가라. 요즘에 전공은 뭐가 좋다고 하니까 너 그거 해. 앞으로 인생 살려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님이 이 자녀의 진로 결정까지 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거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아니, my life, not your life. It's my life. 뭐 이런 거.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argue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2세의 자녀들과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한인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내 라이프인데, 우리 엄마가 나보고 아이비리그를 꼭 가래. 나 아이비리그 안 가고 싶은데, 나는 메이저를 저걸 선택하고 싶은데, 이거죠. 아이들을 존중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됩니다. 왜? 꼭 관여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짚어드렸던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효율성과 속도를 중요하게 여겨서 뭐든지 스피드업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합니다. 배달 엄청 빠르죠. 대한민국에서는 오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보통 배달이 됩니다. 물론 땅이 좁아서도 있지만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 배달 문화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탑인데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배달 엄청 빠르죠. 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으로 주문을 해도 프라임으로만 주입을 하지 않으면 보통 딜리버리의 에스티메이트 비즈니스 아워리 이틀에서 4일.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데이도 있지만 돈을 많이 내죠. 서비스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미용실만 가도 정말 서비스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짜증납니다. 은행에 가서 기다림이라는 거 못합니다. 우리 성격 급하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급한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죠. 한국에서는 번호표를 그나마 뽑으니까 기다려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는 번호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보면 앞사람이 텔러하고 굉장히 얘기를 길게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 오늘 니네 딸이 플로리다 여행 갔다며? 그래 맞아. 너 어떻게 알았어? 야 그거 너무 좋았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는 나 빨리 디파짓하고 가야 되는데 짜증이 정말 많이 나죠. 나만 급합니다. 내가 급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하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10번째입니다. 연애와 결혼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꼭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금기어로 요새 하고 있는 결혼 언제 하니? 애인 있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엔 젊은 MZ세대들은 친인척들이 모이는 명절 때 가기 싫어합니다. 왜? 사생활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보니까. 특히 30이 넘어서 30대 중반만 돼도 요즘에 결혼 늦게 한다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너도 결혼 늦게 할 거지? 뭐 이러면서 비간접적으로 아유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애인 있지? 쫓아다니는 남자들 많지? 뭐 이러면서 안 물어도 되는데 가끔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꼰대가 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그게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좀 닮아가는 건지 대한민국도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혼했니? 라고 묻는 거다. 너 결혼했니? 안 묻죠. 물으면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생활이 있는지 과거가 있는지를 묻는 것 같이 느껴질까 봐 또 묻는 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너 결혼했니? 그냥 오히려 조킹을 하죠. 비간접적으로. 너 결혼 안 했지? 야, 너 나이가 물론 이제 한 50대 되는 사람한테 너 나이가 한 30대 돼 보이는데 너 결혼 안 한 것 같아.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묻지 않죠. 개인적인 질문, 연봉, 나이, 결혼, 앞으로의 계획 등 이런 민감한 부분들 미국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자, 11번째입니다. 길거리에서 밀치거나 부딪혀도 사과를 안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와서 백화점이나 어디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 앞사람하고 마주치는 사이에 들어오는 시간이 세임 타임입니다. 문을 잡아서 혹은 밀면서 보통 이제 당기죠. 그러면 당기면 앞에서 오던 사람이 내가 문을 잡고 있으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좋은데 10사람이면 제 경험상으로는 개인적으로 한 6사람 정도 얘기를 할까? 어떤 지역에서는 뭐 하나도 안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지방 같은 데에서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데 가면 거의 그런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양보해 주면은 횡단보도에서 고개라도 이렇게 숙이고 합니다. 그런데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서 명동 같은 데 가거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내리거나 타거나 하면서 살짝 부딪혔을 때 우리 미안하다고 얘기하나요?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도 미안합니다라는 소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작은 접촉에도 sorry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이걸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cuse me라는 그런 말. 문화의 차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미국인들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 때. 근데 한 달, 외국인들도 한 달, 한 몇 달을 살다가 보면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얘기를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보면. 왜냐면,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해가지고 주목받는 게 싫다고들 얘기한다고 합니다. 즉,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퇴근 시간대 3호선이나 5호선, 4호선 지하철을 타다가 환승역에서 내렸습니다.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때마다 미안하다, excuse me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게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그 사람들도 얘기 안 합니다. 12번째입니다. 회사와 직장 문화, 야근, 회식, 상명하복이라는 부분. 한국은 상사를 매우 존중하죠. 직장 내의 위계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 같은 경우가 최고로 그런 부분이 있죠. 한 달 선임만 돼도 선임이 야 저기 가가지고 빗자루를 저기 좀 쓸어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 씨 이거 미안한데 이거 복사 좀 부탁해. 그러면 복사해다 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미안한데 이거 복사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볼 수 없는 문화들이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흔한 일은 아니죠.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건 it's not my job. 이건 내 잡이 아닌데 it's your job. 이런 잡에 대한 경계선이 아주 뚜렷하죠. 미국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선호합니다. 회식을 강요하거나 야근이 많은 문화는 미국인들에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사람들은 내 바로 위에 매니저, 내 바로 위에 팀 리더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되고. 13번째입니다. 장유 유서와 호칭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차이를 중요하게 여겨서
존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아저씨, 아줌마 사용 안 합니다. 아줌마 소리 했다가 여성분들이 대부분 짜증냅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 느낀다 이거죠. 그렇지만 호칭에 대한 거는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미국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름을 부르기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국은 서열 문화가 있고 미국은 사회성에 있어서 서열 문화가 없는, 이게 낯설 수가 있는 거죠. 14번째입니다. 학교와 학업에서의 경쟁 문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이 경쟁 문화 때문에 100년도 채 안 되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모든 정치만 빼고 경제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이 뱅크서부터 잠수함, 비행기, 헬리콥터 다 팔죠. 어떻게 보면 경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한국은 입시 경쟁이 심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원 문화,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문화,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죠.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문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성형외과를 가도 치과를 가도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학위 붙여놓아 있는 그 의사들의 학위부터 우리는 쳐다봅니다. 그렇죠? 물론 미국도 쳐다는 봅니다. 뭐 의대를 가도 그래도 의대 중에서 이름 있는 의대를 나온 의사를 좀 보기는 하지만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죠. 미국인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15번째, 화장하는 남성. 한국에서는 요즘에 젊은 남성들도 메이크업 합니다. 눈썹 다듬죠. 그리고 남성들도 웩싱을 합니다. 이 웩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비비크림 많이 바릅니다. 한국 남성들. 젊은 사람들 요즘에 선크림 안 바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요새는 친구끼리의 스킨십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남성들이 화장하나요? 메이크업 하나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이나 여성분들의 이 스킨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점 하나가 별로 없죠. 성형수술 말고요. 점 하나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점을 하나 뺄 수는 없지만 점 하나 빼는데 100원, 이런 이벤트 굉장히 많습니다. 눈썹 문신 10만 원, 뭐 이런 거 많죠, 아직도. 자, 제가 오늘 짚어드린 게 한 16가지인데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 중에서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어떤 부분들은 틀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고개를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 한국인들의 문화 한번 여유롭게 짚어봤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찾아뵙고요.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는 뉴욕 키더리 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해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짜 뉴스 속의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이해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더 나은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